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전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합의하고, 임시 휴전이죠. 그리고는 서로 간에 인질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인질을 돌려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질을 돌려받고, 그 대가로 휴전을 4일 해주면서 하마스에 그들이 체포하고 있던 이 하마스 관련자, 반 이스라엘 관련자 중에 어린 아이들 150명을 석방하겠다라고 한 그 딜이죠. 이런 와중에 하마스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는데, 가자지구 남쪽이 아비 교환에 빠졌고, 이 하마스 최고 지도부 중에 벌써 과반수가 제거됐어요. 절반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이 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좀 놀라운 분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50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는 14대 격파, 차량 25대 격파, 특수장비 25대 격파, 야포 17문 격파, 무인항공기 1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 특수장비는 방공무기 그리고 전자전 장비 등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특수장비를 파괴를 했네요. 25대나 부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제는 전차장갑차 등 이런 기계화 장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평소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병력은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850명.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48회의 교전을 했고,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교전 숫자가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50명의 사살 전과, 그리고 전차 장갑차 등등 많은 전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전투가 꽤 규모가 컸다라는 방증이 되겠는데요. 자, 아우디우카 오래간만에 척파하러가 휴가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우카 전황을 보면 여기 남쪽에서 꽤 많이 러시아군이 꽤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 북쪽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철도죠. 철도를 완전히 초월해서 들어간 이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격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바흐무트 오랜만에 봤는데, 바흐무트 여기 시내 부분에 조금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바흐무트 지도 보니까 그거 다 사라졌어요. 시내 이 도시 부분에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던 걸 며칠 사이에 다 뺏겼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경합지로 다시 분류됐다. 여기가 우크라이나 통제지역이었는데 경합지로 다시 분류돼서 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강한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쿠판스크 쪽에서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도식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 북쪽에서 아주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도식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푸틴이 연말 전에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 또는 일반 국민 여론에서 또 국민들 목소리 중에서 젤렌스키가 안 된다 라는 그 비난, 반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군인, 또는 나를 공격하는 국민들, 또는 나를 공격하는 언론들, 이 모든 것들은 푸틴의 지령을 받은 그런 자일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부 인사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일부 군부 인사들, 즉 군인들 중에 정치 활동, 정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로즈니 총참모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갈등설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잘로즈니가 총참모장, 총사령관을 맡은 지 꽤 오래됐죠. 그러면서 구국의 영웅,
뭐 이런 프레임도 있고, 이래서 이 젤렌스키보다 더 낫다, 위기 상황에 이런 사람이 낫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잘로즈니 총참모장을 비롯한 이 군부 수뇌부들의 정치 활동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상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군 지휘부를 교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군 지휘부 3명 교체한다 라고 했다가 사실무근이다 라고 했다가 다시 의무사령관, 그 중에 제일 약한 의무사령관을 교체했죠. 네, 그런데 잘로준이나 시리스키나 이런 명망 있는 아주 높은 유명한 그런 지휘부도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 왜? 지금 정치 세력화되고 젤렌스키에 반대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IRIS-T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155mm 포탄 등 이 포탄은 한 3만 발, 그래서 13억 유로어치의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이건 뭐 잘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덴마크에서도 F-16 전투기 조종사 교육 중이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에서도 교육하고 덴마크에서도 교육하고 양쪽에서 교육받고 있다. F-16 지원이 빨리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ABC 방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는 게 이스라엘 전쟁 발생 후에 30%가 감소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변인은 싱 대변인인데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미국의 미군 기지들의 방어는 아주 공고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80회 이상 두들겨 맞고 있죠. 그래서 좀 신뢰성이 안 갑니다. 슬로바키아는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재확인한다,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정권이 바뀌어서 친러 정권이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공급하는 걸 검토 중이다 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죠. 단거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재고가 다 떨어졌다 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공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파테 110 같은 이스칸데르와 사거리가 아주 흡사한 이런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을 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러시아는 흑해에서 공격을 시도하던 우크라이나 수상 드론 4대를 격침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헤르손 상륙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진압하려 고군 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 지도 보면 양쪽에서 러시아군은 강 북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어마어마한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강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강 남쪽으로 이렇게 드론 공격, 포격 등 아주 많은 서로 간의 화력을 주고받고 있는 이 모습을 도식한 친러 워신트 라이브의 지도, 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 헤르손 확 내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여기 좀 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휴전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폭격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난 것, 이렇게 폭격이 많았다, 폭격 많았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는 68명이고, 어제는 전사자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과 단교를 확정했습니다. 외교관 추방 조치에 착수했는데 대사관도 빼고 건물도 넘겨,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즘 완전히 친러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에 인종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것들로 제재를 받을 때, 무기체계 제대로 구매 못하고 할 때 이스라엘제 치타 전투기 등 이스라엘로부터 무기 기술 전수, 또 무기 지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째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 무기 후속 군수 지원 안 해줄 텐데 어떡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완전히 친러 국가로 확실하게 갈아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장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안보장관,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죠. 이 사람이
인질 협상 수용은 잘못됐다. 멍청한 짓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총리실은 인질 협상은 협상일 뿐이고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일각에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했고 24시간 내에 이 휴전은 발효를 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휴전이 발효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사람, 이 어린이 해서 이제 50명의 명단을 딱 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내줘 라고 했는데 하마스가 과연 그 사람들을 보내줄 능력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보도록 하겠는데 자, 카타르가 이번 휴전 협상의 창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이거 좀 되겠냐? 라는 그런 이 휴전 발표를 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휴전 발표를 했으면 서로 간에 물론 이 발효는 안 됐지만 서로 간에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칸 유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장거리 로켓 공격 이런 식으로 또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되겠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많습니다. 할레비 총참모장은 이스라엘 총참모장이죠. 지상전은 인질 구출 작전의 더 나은 여건 조성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뭐냐? 할레비 장군이 현장에 지금 전선에 가서 완전히 완전무장 다 하고 방탄조끼 입고 소총 차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장병들을 다독이고 있는데 뭘 다독이냐? 일선의 장병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내 동료가 전사하고 부상당해서 나가고 이러니 완전히 지금 열이 바싹 올라 있는데 야 좀 쉬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싸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니 야 이거 어차피 인질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나은 여건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자유롭게 싸우기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질 받고 할 거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다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들은 필요 없고 계속 싸울 거예요 이제 이거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효 전까지는 지상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자, 그래서 이 와디 가자 이남에 이런 식으로 계속 포격을 해대했습니다. 휴전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이 했죠. 또 휴전은 와디 가자 이북 지역에서만 군사 행위를 안 하는 것이지 와디 가자 이남 지역은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다음 단계 작전 위해서 자발리아 캠프를 포위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워메퍼가 만든 이 지도예요. 여기는 보면 이쪽에서 또 진격하는 루트가 하나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서 아주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발리아 캠프를 크게 포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남쪽에서도 아주 깊숙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메퍼는 더 많은 영역을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지하에서 하마스의 시설 중에 방폭문, 지하시설 등을 발견했고 그걸 폭파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겁니다. 아니 지하시설에 이런 누가 봐도 완벽한 군사적 시설, 폭발,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요새화된 이런 시설을 병원 지하에 왜 만들어 놓을까요? 정말 이런 지하시설이 병원 지하에 필요하다면 좀 덩치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창고 용도로도 쓰고 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이 방풍문,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이 문은 누가 봐도 군사적 용도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칼럼을 써서 공식적으로 BBC를 비난했어요. 니들 같은 이 PC주의 이 언론아, 이거 보고도 그따위 소리 나오냐? 이거 보고도 이스라엘 비난하냐? 이거 보고도 병원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니들이 주장하냐? 라고 비난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면 무슨 용도로 병원 지하에 이런 문, 폭발에 견딜 수 있는 문을 만듭니까? 희한하죠? 자,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하마스 정치국은 우리는 병원에서 군사 활동한 적 없다! 라고 민망한 변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그너 그룹이 헤즈볼라를 훈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레바논에 바그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그너는 푸틴에 반대하던 그 바그너가 아니라 푸틴의 국방부와 새로 계약을 맺은 새로 재정비된 친푸틴 바그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중동 정세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일간의 휴전과 피랍자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합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합의를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평가들이 가자지구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은 물론 조직원들조차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마스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11월 22일 이스라엘과의 피랍자 교환을 수용하고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들은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이번 거래가 차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전장관이 현지 시각 11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내각 합의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그비르 장관은 우리가 신war의 친구들을 풀어주면서 스스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나 라며 이 거래는 결국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는 물론 가자지구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최근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하마스가 피랍자 교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개전 이후 하마스 지도부인 정치국원 13명 중 7명이 죽거나 실종됐다라며 해외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야히야 신와르나 이스마일 하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자지구에서 조직을 통제하는 간부들이 사라지면서 조직 자체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가자 리포트는 최근 가자지구 내의 파타 무장단체인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은 10월 7일 잡혀온 포로들을 적절한 당국에 성공적으로 인계했다라고 전했다라며 하마스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정파의 무장 세력이 하마스의 포로들을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하마스가 포로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현재 하마스는 지휘 통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정확히 어디에 누가 피랍자들을 데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확실한 통제 아래에 있는 피랍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지트에 잡아두고 있어 석방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에 아지트 위치가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들의 정보를 취합해보면 하마스는 현재 자신들이 정확히 몇 명의 피랍자를 어디에 구금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260명이 넘었던 피랍 인원이 현재는 21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마스는 와디 가자 이남 지역의 칸 유니스에서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피랍자를 관리할 병력이 없는 것은 물론 구호물자를 착복하고 통제할 관리 병력조차 부족한 상황인데요. 누가 어디 구금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 능력도 거의 상실한 하마스가 과연 이번 교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합의를 이행할 능력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자, 이 그빌 안보장관, 이 사람은 완전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최들 결국 신war의 친구들 150명 풀어줄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독이 돼서 돌아온다 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이 신war나 하니에는 지금 이 가자지구 내에 없고 카타르 이런 데 가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그 하부 조직들을 제대로 얘들이 통제할 수 있냐? 안 된다. 이제는 통제력도 없다.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이행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13명의 정치국 위원 최고위급 중에 벌써 7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은 지금 지휘 통제력 상실했고 중간 간부들도 더 많이 죽었다.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질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50명의 인질 중에 어린이 30명,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엄마 8명,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 할머니들 12명 해서 50명을 풀어달라고 이스라엘이 요청한 거예요. 그 50명 명단을 딱 준 겁니다. 그런데 저 하마스 쟤들이 그 50명이 어디 있는지 쟤들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은 뭐냐. 지금 파타하고 하마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죠.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죠. 그냥 뭐 이스라엘보다 더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이죠. 그런데 파타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 하마스가 잡아온 이 인질들을 우리가 획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당국으로 인계했다. 적절한 당국이 어디겠습니까? 이 인질을 적절한 당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넘겨줬다 이 말인데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잡아온 인질을 파타에 뺏길 정도면 이건 뭐 인질, 저 인질 관리 통제 안 되고 어딘지조차 모른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전기 끊어진 지 오래됐죠. 통신이 돼야 말이죠. 흩어져 버렸는데 안 된다 라는 말이고, 자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 구호물자가 왔는데 여기 이제 조그만 사진 보면 이만큼 지금 동영상 들어갑니다. 구호물자 왔는데 그냥 뭐 물입니다. 물, 생수. 이거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서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치안이 똑바로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휴전 안 된다. 그리고 휴전이 빨리 깨진다. 이 말을 하는 건데 부디 안전하게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확확 변할지 계속 서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